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니까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어요. 이야. 이거 가지고 되게 악용했던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 질문 저한테 많이 해요. 정규직하고 이제 알바를 고용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 퇴직금이라든지 크게 다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뭐 몇 시간이라도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상시 근로자 수 개념,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 가서 대표님 처음 상담 드릴 때도 직원 수 몇 분이세요를 먼저 여쭤봐요. 아. 왜 그러냐면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매출이 아무리 크고 뭐 성실 사업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이세요라고 이제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그 4대 보험 들어가 있는 정규 근로자 수만 알려주세요. 항상 저는 이제 당하는 입장이니까 대표님 그럼 알바는 몇 분 쓰세요? 파트타임은 몇 분 쓰세요? 3.3%는요. 신고 안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튀어나오죠.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니까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몇 분인지를 알아야, 내 사업장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알고 또 같이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설날 바쁘니까 설날 일을 했어요. 그러면 대표님 특근수당 주셔야죠. 연장근로성 1.5배 주셔야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같은 돈을 줄 거예요. 어차피 명절에 고생했으니까 돈을 줄 건데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 날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날 당일날 와서 일을 해도 내가 3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그 300만 원에 다 포함이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돈을 주더라도 야 명절날 가까이 나와서 고생했다 이렇게 하고 주는 거하고, 내가 법을 몰라서 야 미안하다 이거 뭐 1.5배 한 건데 뭐 많니 이렇게 하고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금액이 다를 거잖아요. 같은 돈의 무게도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제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뭐 파트타임인지 뭐 알바인지 법은 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근로자들은 이제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40시간 풀타임 일하시는 분들의 비례해서 다 적용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까지 달리 적용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요즘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그 알바 쪼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분을 데리고 우리가 8시간씩 5일 이렇게 쓰면 주수당이 연찬 이런 게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7시간씩 이틀,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3분을 쓰면 뭐예요? 15시간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딱 시급 계약서 써도 돼요. 왜냐면 주수당도 안 나가지, 연차 수당도 안 나가지. 4대 보험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15시간 미만이면. 그러면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쓰다가 이분이 3개월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고용보험까지 가입을 하거든요. 고용보험 4.5%니까 엄청 적어요. 또 이분들은 10년을 일해도 퇴직금도 발생을 안 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면. 맞아요. 저 근로자, 저 직원분들 영상도 보실 수도 있는데, 고용주 사업자분들이 돈 엄청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너무 강화되고 다 힘드니까 그 조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또 대표님들이 되게 또 어려워하시는 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제 다 휴가가 똑같이 다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식당에서 사실 휴가까지 챙겨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도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나 이제 또 젊은 대표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쉬어라 이 정도까지 또 해주세요. 그런 식당도 늘어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1년 계약직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1년 계약에서 이제 나가면 돼요. 퇴직금도 주고 하려고 했더니 이 직원이 잘 해보겠다고 좀 더 써달라고 해서, 그래도 새로 뽑아서 또 이제 알려주고 하느니 또 괜찮은 친구였으니까 써요. 그러면 하루 이틀 나오고 안 나온다는. 그게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사례, 저도 경험한 사례고. 그러면 15일의 휴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은 상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친구 오늘 퇴사해요. 15일 쓸 휴가가 없는데, 쓸 날이 없는데, 없으면 발생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발생했으니까 이걸 돈으로 주라고. 그러면 일당 10만 원만 돼도 150만 원 그냥 더 나가요. 전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줬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걸 그러니까 악용하니까 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악용하죠. 휴가를 뭐 무조건 안 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휴가는 주시는데 그 15일 발생하는 것까지는 못 주겠다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려고 요즘에 연차 수당까지를 포괄임금에서 그래요. 잘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근로자분들 안 줄라는 게 아니라요. 사업자 대표로 말씀드리면 다른 거 없잖아요. 저희는 연차를 주는 건 일하시니까 힘드시니까 중간중간 쉬면서 릴렉스 하면서 쉬고 힐링하고 그러면서 하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열받아갖고 직원이 파일을 싹 삭제하고, 실제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몽땅 다 해갖고 아주 니네들 뒤져나 봐라. 난 이렇게 해서 내 일한 거를 나는 남겨놓지 않을 거야. 그래갖고 파일 삭제하고 싹 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기사 났었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500만 원의 벌금은 형사벌인 거고,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민사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일했던 그 흔적을 지우거나 이런 거는 업무 방해죄로 형사건이다. 네, 형사는 물론 이제 실질은 사실 민사예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회사의 피해가 얼마나 피해를, 클지 그렇죠. 네,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판산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분의 이제 과실비율을 따져가지고 그걸 이제 배상하게 하는 건데 소송에 이제 휘말린다라고 하면 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까 뭐 4대보험 뭐 가입하고 안 하고 뭐 알바하고 정규직국 있는데 사실 식당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3.3%예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먼저 요청을 해요. 3.3% 떼줘라. 좋잖아요. 근데 퇴직금도 안 주고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네. 거기서 대표님 또 뒤통수 맞는 거예요. 아하. 3.3%는 사업소득세잖아요. 이분 내 직원인데 이분이 3.3% 신고한다라고 해서 이분이 사업주가 되냐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포괄임금제가 뭐예요? 이분이 당연히 여기서 일을 하면 발생하게 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뭐 힐근로수당, 뭐 연차유급휴가 수당 이런 걸 미리 다 넣어놓잖아요. 다 포함 이게 네, 되잖아요. 3.3% 신고한다는 이 전제 때문에 그런 걸 안 해요. 써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근로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이분이 노동청 가서 나 퇴직금 주세요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대표님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아, 지옥 무섭다 말만 들어도. 왜냐면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근로자 인정이 되면. 근데 우리가 이분이 근로자였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포괄해서 다 넣었어야 될 수당이 하나도 포괄이 안 돼요. 이야. 그럼 그 350만 원이 기본급이 돼서 시급이 엄청 높아졌겠죠. 그걸 가지고 1년치, 2년치, 3년치까지를 산정을 하면 이야. 대표님 문 닫는다는 소리 나와요. 아니, 그래서 몇 천만 원 진짜 그냥 네, 몇 천만 원은 뜯기는 그냥 나와요. 출퇴근 카드로 오픈하고 이제 마감 비용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회식도 해주고 또 위로금도 50만 원 주고 이제 아, 고생 많았다, 잘했다고 유종일을 복구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까고 나 돈 주라, 나 연장 일한 거 다 받아야겠다. 그래서 2, 3천만 원 또 뜯겼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는 너무 많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몇 년 된 사례인데 대표님이 지금도 여기 강남에서 사업 크게 하세요. 아. 프랜차이즈도 하시고 뭐 말씀하시면 다 아는 사업장이에요. 어. 이분이 중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직원 면접 보고 데리고 왔어요. 진짜로 너무 괜찮다라고 데리고 와서 쓰는데 이분이 나 너무 어려운데 이거 숙식비 너무 여기 강남 비싸고 나 이것도 아끼고 싶다. 돈 좀 많이 벌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게만 해줘라. 식당 크니까 여기서 먹고 자게 해줘라라고 해서 대표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기는 영업이 10시까지만 하는 데예요. 그러면 10시까지만 하고 이분은 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잘 못하신 건데 이제 각각의 뭐 점주들도 있고 중간 관리자도 있고 한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카드들을 많이 찍잖아요. 출퇴근 기록 카드를. 근데 그거 실제로 한번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막 아, 보셨어요? 좀 어지럽고 복잡하고 되게 보기 싫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색으로 막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네. 직원이 한 30명씩 되니까 이거를 그냥 도장을 다 찍어준 거예요. 아. 그냥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왜냐면 뭐 이래봐야 10시에 우리 마감하는데 무슨 연장 근로가 어딨어요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렇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를 그렇게 그냥 다 정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퇴사를 하면서 법무법인하고 노무법인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청구했냐면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를 했는데 10시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근거로 나온 게 뭐냐면 이분이 미리 다 복사를 했죠. 그거를 보면 네. 다 11시 반, 12시 반, 1시 이게 다 찍혀져 있어요. 카드가. 어. 근데 우리는 그 위에다 다 도장 다 찍어줬고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뭐라고 해요? 관리 못한 대표님 책임입니다. 그럼 대표님 나오면서 아 역시 노동부는 근로자 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10시 되면 문 그러니까, 닫는데 무슨 그러니까. 소리냐 했더니 그러니까. 평소에 우와. 그래서 청구한 금액은 4천만 원이었어요. 이야. 4천만 원이었고 그랑 이제 가서 합의를 한 금액이 1,700만 원이었는데 대표님이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1,700만 원 목돈 이렇게 나가려고 해봐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배려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도 최근에 있었어서 정신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전 1,700은 뿐만 아니라. 근태 지금 말씀하셔서 또 생각나는 게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 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제 대표님들한테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되게 악용했던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요즘에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실 때는 당연히 숙식이 거의 이제 지원되는 게 전제예요, 거의. 그러면 우리 사업장이 있고 여기 떨어지는 곳에 숙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해놨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표님들은 토요일날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 토요일날 이제 일을 하라고 해서 잘 맡겨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일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왜요? 이게 카톡 이런 걸 찍는 게 GPS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누워서도 이 사업장에 출근한 걸 이게 찍히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멀지 않다 거리가 보니까. 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집에 누워서 찍었더라고요. 진짜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빛을 노르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다 찍혀 있으니까 지문도 제가 대표님들한테 지문도 하지 마세요까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문을 왜 찍어요? 찍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문도 열어보면 파란색 글씨로서 이만큼씩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몇 월 며칠 뭐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찍히니까 되게 보기 싫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지도 않게 튀는 직원들이 있으면 이걸 대표님 열어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잖아요. 찍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히 근로자분들한테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이 클수록 이렇게 시프트로 근무를 하죠. 야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다라고 하면 뭐 8시까지는 뭐 3명 하고 뭐 8시부터는 1명, 2명만 해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 끝나면 같이 술 먹으려고 기다려요. 여기서 나갈 때 같이 찍고 가고 이게 다 연장근로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노동청에서는 이제 관리 못한 대표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오늘 진짜 뼈 맞는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또 예비 창업자라면 꼭 이렇게 챙기고 가시는 게, 근데 이거 다 관리하고 잘 챙기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호미로 막고 미리 관리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가래가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수준이 되니까. 왜냐하면 포크레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돈도 나가지, 정신건강에 스트레스지, 피폐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농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사실 잘 못하시면 소위 이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감들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필요하면 소통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인사관리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뭐 대표님께서 이제 주변에 널리 알려가지고 진짜 꼭 창업하신 분들 다 보여주고 다닐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혹시 이제 보시는 대표님들 계시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 주변에 그럼요, 도움 되게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주 뵙고 많이 찍어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 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좀 도움드리는 그 일을 했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끝에 인사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항상 제 염원입니다. 이 염원을 계속 얘기하면 진짜 건물주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장사 잘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 우후! 네, 좋습니다.